30년 동안 당신들이 나를 죽였다면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죽일 차례다. 물론 진짜 죽이는 건 아니고요. 아니, 사실 진짜 그러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방금 전 무서운 말 했다고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글쎄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30년간의 시집살이 끝에 벌어진 일이죠. 제가 25살에 시집을 갔을 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며느리는 집안의 머슴이야. 그걸 명심해. 그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30년 후에야 깨달았죠. 농담이 아니라 선언이었다는 걸. 영수가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영수가 청소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 3년 차, 제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에서 갓 나온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라니? 우리 집대를 잊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힘들어해? 그것도 모자라서 친정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러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돈댁 딸만 낳는데 뭘 그렇게 아끼시나요? 친정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고 가셨어요. 저도 너무 창피하고 억울해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시더니 아기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바로 가셨어요. 또 딸이야? 우리 집 대를 너가 끊어내려 하는구나. 아직 출산 직후로 몸도 회복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둘째 딸이 2살 때 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비는 너가 알아서 해. 우리가 왜 네 병원비까지 내야 해?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남편도 출장 중이라 얘기를 할 수단이 부족했고 아이 둘 키우느라 돈 모을 틈도 없었는데 병원비까지 제가 해결해야 한다니요. 다행히 친정에서 도움을 주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후부터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구시더군요. 영수가 너 혹시 친정에서 돈 받아서 어디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느 날은 제 방까지 뒤지고 계신 거예요. 혹시 돈을 숨겨놓았나 하고 말이에요. 결혼 10년 차에는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영수가 내 금반지가 없어졌는데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서 부인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방을 샅샅이 뒤지시더니 심지어 제 친정까지 전화하셨습니다. 사돈댁 혹시 영숙이가 집에 금반지 같은 거 가져온 적 있나요? 친정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영수가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대우를 받고 사는 거야? 그때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따져보니 금반지는 시어머니가 다른 곳에 보관해두고 깜빡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도 안 하셨습니다. 아, 내가 깜빡했나 보네. 그런데 영수가 너도 평소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지. 그 일 이후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또 무슨 일로 누명을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렇게 조심하며 5년 정도 지났을 때쯤 무렵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고 아이들 학교에 가면 다른 엄마들이 저를 피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도 제대로 못 키워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돈 받아서 어디 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우울증이 왔어요. 집에서도 스트레스, 밖에서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영수가,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하는 거야. 남편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울면서 하소연해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결혼 20년 차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딸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엄마 닮지 말고 할머니 닮아야 해. 그때 큰딸이 중학생이었는데 그 말을 듣곤 제게 안겨 펑펑 울더군요. 그때는 정말 시집살이에 신물이나 분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말에 정말 남편을 왜 남이 편이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친정에라도 도망을 칠까 매일매일을 고민했죠. 그런데 그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저는 매일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시고 나서 하신 첫 말이 이거였어요. 영수가 너 혹시 내 약에 뭔가 탔냐? 정말 기가 막혔어요. 3개월 동안 밤낮으로 간병했는데 깨어나자마자 저를 의심하시다니요. 그때서야 남편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이해해줘.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정말 미웠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피해자도 아닌 가해자로 경찰서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학대해요. 경찰관이 집에 와서 조사를 했어요. 물론 학대한 사실이 없으니까 별일은 없었지만 동네에서 경찰차가 오는 바람에 소문이 더 퍼졌어요. 영숙이네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더라.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25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학대범으로 몰리다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 소문 때문에 저는 정말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어요. 그때 두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 엄마가 할머니를 때린다며? 딸들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물어보더군요. 엄마 정말 할머니를 때린 적 없죠? 제 딸이 저를 의심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정말 제 결혼 후의 삶은 행복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매일 눈물만 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묘합니다. 작년 봄,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미안하다. 3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나는 다 봤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금반지 사건도 경찰서 신고 사건도 다 봤어. 그런데 내가 나서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여태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며 서러워 울음이나 대답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우리 집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 젊을 때는 정말 착했거든. 그런데 시집살이를 너무 혹독하게 당했어.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내 시할머니가 정말 독했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때 받은 상처 때문인지 그렇게 생활을 해서 그런지 너한테 그런 걸 거야. 내가 중간에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더 심하게 굴더라고. 당신도 내 편이 아니구나 하면서 말이야.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나서실 때마다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시면서 시아버지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너만 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열어봐라. 그렇게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통장 사본, 그리고 각종 부동산 서류들이 들어있더군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수가,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다. 30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 희생해줘서 고맙다. 우리 집사람이 너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게 다 내 잘못이다. 나는 평화를 위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너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걸 안다. 이제라도 너를 지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다. 이 돈은 너만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이것도 알아둬라. 우리 집 앞으로 된 모든 재산 명의를 너한테 넘겨뒀다. 이제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통장 잔고를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고 집과 상가 건물까지 제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30년 동안 몰래 투자해서 모으신 재산이었나 봐요.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면 이제 너는 당당하게 맞서거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너야. 그리고 30년 동안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의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라며 이렇게 준비했다. 그 순간 저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재산을 저한테 넘겨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시아버지께서 저의 30년을 알아주신 거에 북받쳤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언제나와 같이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장례식 때 음식들이 별로더구나. 준비를 제대로 한 건 맞니? 정말 30년 동안 못하나 늘지 않았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뭐라고? 너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엌 찬장에서 시아버지가 주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상가 건물 소유권 증서,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서류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대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참고 사는지 다 아셨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들 기억나세요? 저는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딸만 낳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내 금반지 너가 훔쳤지?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어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제대로 못 돌봤고 제 친구들도 다 잃었어요. 오직 이 집, 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영수가 나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도둑놈으로 몰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네에 소문까지 내셨어요. 제 딸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0년 동안 영숙이가 당한 모든 일을 갚아주려고 이렇게 준비했다고요. 그때 남편이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어리둥절해했어요. 어머니, 영수가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에게도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지가 그런 준비를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0년 동안 영숙이를 지켜주지 못한 게 내 잘못이다. 이제라도 영숙이를 지켜주고 싶다고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앞으로는 이 집 규칙을 제가 정하겠어요. 30년 동안 제가 당한 것처럼 어머니를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드셨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오늘 뭐 해 먹을까?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어. 그동안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보다.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큰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30년 동안 저를 수군거리며 쳐다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극진히 대하더군요. 몇 주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어머니,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야. 정말 잘못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았고 진심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해요. 서로 더 생각하고 잘 지내요. 고마워, 영수가. 그 후로 저희 집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며 평화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남편도 제 말을 더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존중하는 눈으로 봅니다. 30년 동안 수군거리고 소문을 퍼뜨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를 정중하게 해요. 결혼해서 집을 나간 두 딸들도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할머니도 엄마한테 변하신 것 같고. 이 모든 게 변하자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영수가,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다. 30년 동안 고생했다.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요즘 저는 그동안 못 해봤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음 편히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저는 도둑도 아니고 학대범도 아니고 불효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30년 동안 묵묵히 견뎌온 평범한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도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가끔 제가 요리하는 걸 도와주시기도 하고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편하게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복수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가 저를 지켜봐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늦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30년의 시집살이, 그리고 30년 만의 역습. 하지만 진짜 이긴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마세요. 이상 김영숙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는 사연과 이야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